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지난주 130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되고 이번 주 28일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함으로써 본격적인 17년 단체교섭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부는 현장 속에서 투쟁 승리의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로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해 현장 순회를 진행하며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했는데요. 이제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더욱 현장 순회를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며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 중순 노사 상견례를 마치면 17년 투쟁은 더욱 본격화될 것인데요. 17년 투쟁은 고용 안정을 통한 5만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17년 임단투에 노동조합으로 5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모아주신다면 6대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8차 울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비스위원회 제6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주위원회 하반기 조합원 교육 시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부 후생복지실은 피복 개선품 식당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울 성인장애학교 MOU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5일째 되는 25일 18차 울산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치러진 시민대회에는 추운 날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7차 시민대회보다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사드 배치 철회,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발언과 공연, 영상, 소등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의 노욱희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날씨가 춥다. 아직도 부역자들이 남아있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민행동은 오는 5월 대선까지 퇴진행동을 유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촛불 집회 개최와 함께 적폐청산, 개혁과제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비스위원회 65차 임시대대가 27일에서 28일 양일간에 걸쳐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박효천 모비스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17 투쟁의 핵심은 현대차 정비직군 연동한 국내권 월급제와 신규 인원 충원이라며 6대 집행부가 조합원께 약속한 공약 이행과 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역량을 집중시켜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박유기 지부장은 17년 투쟁 기조와 임투 일정 등을 설명하며 모비스위원회의 현안인 정비위원회와 월급제 완성을 위해 현장을 잘 조직해 17년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65차 임시대의원 대회는 별도 회계 1사분기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타임오프 재정보고와 정비위원회 실질임금 진행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안건 상정을 확정했습니다. 모비스위원회의 별도 요구안으로는 현대자동차 정비직군과 연동한 실질임금 확보 방안 요구와 인원 충원 요구, 그리고 퇴직자 후생복지제도 요구 등 총 15가지 안건입니다. 모비스위원회 6대 집행부는 본격적인 17 투쟁 단체교섭 요구안 쟁취를 위해 사측과 한판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임시대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주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상무집행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7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 시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17년 하반기 교육 주제는 보고 듣는 생태환경 이야기로 서천 국립생태원을 선정하여 92차수에 걸쳐 3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교육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교육은
예산 문제로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7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은 교육의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방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3월 30일 1차 수부터 실시되는 조합원 교육은 실내 교육이 아닌 서천 국립생태원 세계 5대 기후를 전시한 에코리움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조합원 교육은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부 후복실에서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근무복 개선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2002년부터 입어온 작업복을 15년 만에 바꿀 예정입니다. 새 근무복은 동절기 상의 2종과 내피조끼, 생산 현장 작업용 하절기 티셔츠와 조끼로 제작됐으며 심플한 디자인의 하이멀티 고신축사 원단 등을 사용해 기능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개선된 근무복 원단을 만져보고 직접 입어보기도 하며 개선된 근무복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생산 현장 작업용 하절기 근무복은 오는 5월부터 동절기 근무복은 10월부터 각각 착용될 예정입니다. 실사를 통해 개선된 좋은 재질의 근무복은 각 식당별로 전시되고 있으니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29일 사회연대 사업으로 기초학력이 없는 성인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 다울 성인장애학교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개교한 울산 다울 성인장애인학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국 최초의 성인장애인 학교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교육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다울 성인장애인 학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선, 노동 존중 평등 사회로라는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대선 시기 민주노총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대선 투쟁부터 2017년 전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전체 투쟁에 현대차 지부가 최선봉에서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요 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으나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공약은 그 요구에 미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한 공약이 집권 후 폐기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역사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오는 6월 30일 이 같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릴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과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등의 요구를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결의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세월호가 물속에 잠긴 지 1075일 만에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에도 선체를 함부로 다루는 듯한 기류가 감지돼 증거 유실이 우려스러운데요. 해수부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선체 수습을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뤄야 하며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미수습자 수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체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폐청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속타는 심정으로 기다린 가족의 품으로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